일단 우선 우리 원석이부터 네. 원석 씨라고 해야겠네. 네. 학원에는 언제 왔고 중학교 시절 때 느꼈던 본인의 공부에 대한 정체성, 네. 뭐 자존감의 높이, 고등학교 때는 어땠고 지금 현재 어떤 결과를 이뤘다. 이렇게 세 꼭지로 나눠서 저부터. 정리해서 말해주면 좋겠어. 저는 초 6때까지는 뭐 수학 학원이란 것도 안 다녀봤다가 초 6때 여기 처음 와서 7년 동안 다녔는데, 일단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거여서 수학 공부를 여기서 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와서는 다들 관심 있는 게 대학이니까 그래도 중경외시 정도까진 가야지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수능을 봐서 수학 만점을 받고 이번에 경희대 한의대를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네요. 일단 대치동에 학원이 960개나 있는데 여기만 7년을 다녔다? 네. 처음 다니게 된 학원을 지금 완주했네요. 완주. 네.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이 봤나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명도 없다? 네. 드문 게 아니라 아예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네. 그 다음 태욱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네, 저는 일단 초등학교 때까지는 여러 가지 학원을 그냥 다니고 있다가 여기 중학교 2학년 때 들어와서 5년 동안 다녔고요. 중학교 때 성적은 한 100명 중에 66등 할 정도로 굉장히 못했는데 자존감은 높아가지고 스카이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능을 봐가지고 모 의대에 차석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오, 태욱이는 여기를 5년, 원석이 7년 네. 이렇게 다녔네. 태욱이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고만 주구장창 다니는 친구들을. 거의 없죠. 네. 친구들 또는 이걸 생각하는 학부모님들께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흥미, 재미, 몰입이라는 데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석이 뭔지 말해요. 저는 일단 제가 고1 때는 모의고사 3, 4등급 나올 정도로 수학을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그 태욱이랑 수학 문제 풀면서 모르는 것도 알아가고 서로 재밌게 푸니까 그만큼 성실하게 계속 문제를 꾸준히 풀어가지고 실력이 모의고사 성적 느는 걸 보면서 체감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고3 수능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공부방법을 계속 유지했다? 네. 그럼 수능 때가 다가오면 역시 관심은 킬러 문제잖아. 네. 그냥 일반적 난이도에 관한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고 12년 고생한 게 킬러 문제에서 좌우되는 거잖아. 특히 명문대 다툼에서는 뭐 어찌한 게 이런 그냥 킬러 문제 한 문제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고3 때 수능을 준비하면서 둘이서 같이 이렇게 상의하면서 하는 공부가 남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킬러가 혼자만 고민한다고 계속 고민한다고 안 풀리는 것도 많거든요. 킬러 문제는. 그래서 오히려 서로 얘기하면서 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반은 대부분 다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서로 우리 둘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이랑도 다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가 설명해 주기도 하고 다른 애들한테, 그리고 다른 애들 풀이를 보고 애들이 설명하는 걸 저희가 듣기도 하고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반은 서로 수학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대치동 아이들이 공부 지옥에서 이런 식으로 좀 벗어나면 안 돼? 좋죠. 어떻게 생각해? 네. 뭐 유명한 스타 강사 강의 수학 논문하려고 새벽에 줄 서고 하잖아. 근데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거는 그 강사만이 가지고 있는 킬러 문제 풀이 능력을 섭취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맞춰줄 거라는 그 기대 때문에 줄 서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상황에 너희들은 거기는 기웃거리지도 않고 너희 둘이서 지금 소꿉장난하듯이 수학 문제 상의해가면서 논의해가면서 고3 시간을 보낸 거잖아. 네. 근데 그 결과는 둘 다 만점 아니면 하나 틀린 정도였지.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킬러 문제는 되게 풀이 방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로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 제가 푼 어떤 풀이를 원석이한테 소개해주고 원석이가 푼 풀이를 저한테 소개해주니까 더 많은 방식으로 풀 수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킬러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불안하진 않았어? 너희가 강남에 있는 일반적 흐름을 가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 사실 수능
성적이 중요한 거니까 중간중간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저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딱히 그 사람들의 커리큘럼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저희끼리 한 것만으로 1등급 나오고 100점 나오고 96점 나오니까 그대로 하면서도 그렇게 불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고1 때부터 이미 느꼈겠네. 그 점은.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된 건 한 고2 때부터 된 것 같고요. 두 가지 다 충족되고 있었다. 저는 네. 고3 막바지쯤 돼서야 그렇게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와서 흥미와 몰입도 일어나고 있었고, 흥미와 몰입이 일어나니까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그냥 따라가는 거였고, 거기다가 성적이 상승하고 있다는 걸 이미 체감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흔들릴 이유가 없었고, 네. 뭐 스타벅스 강의대로 줄을 서든 뭘 어찌하든 전혀 흔들릴 거 결과가 없었고. 방법이 맞다는 걸 증명해 주니까. 저는 그 고3 때 초반에는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6평 전까지 거의 미적분 개념 한 번 더 하고 기출 문제 위주로만 했는데, 그러니까 6월 때까지 한 문제 한 문제씩 진짜 완벽하게 이해할 정도로 선생님한테 설명하고 모르는 건 태용이한테 물어보면서 이렇게 쭉 했었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게 성실히 하다 보니까 실력이 저절로 쌓아진 것 같고, 그 수능 잘 보려면 결과적으로 많이 문제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그 처음에 차근차근 하니까 나중에 그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문제도 더 많이 풀어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더 많은 문제의 강의를 듣는 것보다 네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이 나중에 속도도 더 붙게 됐다. 그래서 더 많은 문제도 풀고 실력도 배로 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너희가 공부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중간 정도 난이도는 나중에 되니까 그냥 풀게 되고, 그러니까 킬러 정도 난이도는 가끔가다 저희가 못 풀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서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푸는 게 맞지 않을까 서로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건 집에 가야 될 시간까지 오면은 그때 쌤이랑 얘기해가지고 쌤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하고. 결국은 수학 문제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끙끙거려서 사고를 형성할 때만 이 수능에 적응할 수 있는 거잖아. 수능 출제위원들이 그걸 노리잖아. 네. 그렇게 공부한 아이들이 유리한 문제를 내려고 의도하고 나오잖아. 근데 그게 너무 과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쌤이 와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일단 또 좋았던 점이 선생님이 답지 풀이를 본 다음에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 풀이를 보신 다음에 여기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보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야 될지를 또 많이 고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한 5년 전 우리 강하고 관계없는 전국의 원장님들 모아놓고 우리가 발표할 자리가 있어가지고 수학학원 운영이 있어가지고 프리노트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했어. 네, 네. 그랬더니 학원생들도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우리 강화 아니다, 실제적으로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관리가 가능하냐고. 학원의 운영 현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해올 아이들이 얼마나 되냐고 대물었었어. 교재에 200만 원인데 거기 적으면 됐지 왜 또 별도의 노트에 적어야 되냐에서부터 내가 생각할 때 학습자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 프리노트를 한 데 있어가지고 스탠스랄까 스타일링이 좀 둘이가 다른 것 같아. 이건 태우부터 먼저 얘기해. 넌 프리노트를 어떤 방식으로 적었어? 저는 일단 제가 풀 때 조금 안 풀리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틀렸던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지를 좀 많이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수한 부분이라던가 그런 걸 다음에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쭉 적어놨고 그랬기 때문에 실력이 빠르게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 진력을 적어놨다. 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제가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이 생각을 못했다라거나 이런 실수한 것들을 쭉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문제 접근 해결 전략을 적는다거나 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실수 표기를 한다거나 네. 해서 본인의 전략을 다듬어갔다. 네. 이 얘기지. 그다음 저는 그냥 문제를 풀 때 거의 책에다 거의 안 풀고 모든 걸 노트에다 풀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어디 틀렸는지 바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계산 실수를 좀 막바지쯤에 많이 했는데 그 계산 실수 잡는데도 프리노트 쓰는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계산하는데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 그 제가 쓴 게 다 기록이 남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결과적인 거고
이제 처음에는 이랬을 거야. 시키니까 했을 거야. 네. 그러다 쭉 해보다가 너희가 의식이 성장하고 수능을 접근해 나가니까 아 이게 조금 눈에 더 보이겠지. 그 이유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100여 개 정도 가맹학원에서 이 프리노트를 초중등 생에게 전문화한 데 있어가지고 장애가 상당히 많아. 그것 때문에 애들이 너무 과한 걸 시킨다, 빡센 걸 시킨다, 선생님들도 그거 관리하려니까 스트레스 엄청 온다. 이러고도 있지만 되게 강력한 의지로 서로 해나가면서 성과를 상당히 내고 있어. 그 부분. 근데 그거를 통해서 자기 성적이 느는 걸 경험해보면 저도 그렇게 느껴가지고 스스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나는 이렇게 얘기하거든. 하라고 안 해도. 이제 직접 말로 설명하거나 프리노트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이렇게 풀었는지를 확실하게 서술을 해놓지 않으면 1대1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봐. 틀렸어. 그럼 일반 수학원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니? 적어놓은 게 확실하지 않아. 껄쩍껄쩍 적어놨어. 그리고 우리처럼 말로 구술하는 과정도 없어. 그럼 일반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칠까? 답지 풀이를 알려주겠죠. 답지 풀이 방식대로 선생님이 설명해 주겠지 그냥. 어떻게 사고해서 어떤 진단이라는 거 빠진 거잖아. 그럼 이거 1대1 맞아 이거? 아니죠. 1대1 아니지. 그럼 동영상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문제풀이방이. 그지?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학생이 설명하거나 프리노트 스스로의 과정을 토대로 선생님이 참여해서 발문하거나 해법을 찾아나가게 해주고 유도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전문용어로 코칭이라 하지. 코칭. 저희는 프리 과정을 노트로도 많이 하는데 서로 말로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말로. 그러니까 그 자체도 있지만 이 생각에 대한 전략은 프리노트의 전략적 사고에 못 적으니까 네. 그 교환하는 재미가 쏠쏠했겠다. 네 맞아요. 진짜. 풀이 방식이 많이 있으니까 이 풀이로 풀면 이렇게 풀린다, 저 풀이로 풀면 이렇게 풀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수학. 근데 되게 수학을 행복하게 공부했던 거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아이들이 6년 전에 나왔던 강국 캐치프레이즈가 행복한 수학 교실이었거든. 자, 태욱이는 마지막이었다. 뭐 같이 라이벌처럼 할 수 있는 친구랑 학원 다니는 게 그렇게 막 안 좋은 게 아니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말하고 같이 장난치고 이러면서 수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실력도 빨리 늘기도 하니까 뭐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